작년에도 캠프 끝나고 다들 계속해서 아쉬워하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모인 친구들도 있을 만큼 그리워했거든요. 전 세계에서 온 인터내셔널 친구들이랑 다 같이 이런 파티 분위기로 보트 크루즈를 하는 것은 평생에 이번 한 번밖에 없어요. 언제 이렇게 여러 나라 친구들이랑 한 기숙사에서 같이 지내보겠어요. 전 세계 친구들이랑 수학여행을 한 4주 정도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브레이크에듀 젤리쌤입니다. 드디어 토론토 대학교 2024년 영어 캠프 모집을 시작합니다. 세계 랭킹 21위에 토론토 대학교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전 세계에서 온 200명이 넘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캠프예요. 캠프 만족도는 정말 최상입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토론토 대학교 영어 캠프는 토론토 대학교에서 직접 주관하는 캠프예요. 토론토 대학교 캠퍼스가 3개가 있는데 메인 캠퍼스인 세인트 조지 캠퍼스, 그리고 조금 외곽에 있는 미시사가랑 스카보로 캠퍼스가 있는데 토론토 대학교에서 직접 주관하기 때문에 메인 캠퍼스인 세인트 조지 캠퍼스에서 모든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샌조지에 있는 뉴 컬리지에서 머물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지금 토론토에 있고 캐나다 현지 유학 법인에서 안전하게 우리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토론토 대학교 영어 캠프는 정말 즐거운 캠프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캠프 끝나고 다들 계속해서 아쉬워하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모인 친구들도 있을 만큼 그리워했거든요. 저는 정말 인생 캠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0대에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요즘에는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성장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사진은 작년에 우리 캠프에 썼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현재 저희 토론토 영어 캠프는 재참가할 때랑 형제자매 그리고 얼리버드 할 때 할인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모든 할인은 중복 적용이 됩니다. 2월 말까지 캠프 신청해 주시는 분들은 특히나 화상영어를 미리 얼리버드를 드리니까 미리 스피킹 연습을 하고 오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작년에 왔던 친구도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고 했어요. 저희가 캠프 1회 때는 화상영어 제공을 안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처음에 가서 영어를 못해서 조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2회 때부터 얼리버드 프로모션으로 화상영어를 했었어요. 항상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늦게 하면 조금 신청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캠프 전에 화상영어를 하고 가는 친구들이 토론토 영어 캠프가 아니어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중 되면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미리 신청해서 미리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상세 일정을 보면 2025년 7월 23일에서 8월 16일 약 4주간 진행이 되고요. 캠프 대상은 중고등학생이에요. 그래서 중1부터 고2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만 13세에서 만 18세가 되겠죠? 그리고 인솔은 저희가 인천공항에서부터 같이 출발을 합니다. 숙박 형태는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의 뉴 컬리지에서 진행이 되고요. 강의실도 바로 거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아주 안전하게 토론토 도심 한중간에서 한 달 동안 토론토를 모두 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잔금은 5월 30일까지 납부를 하게 되고요. 비용은 830만 원이고 계약금은 200만 원입니다. 포함 내역은 퀘벡 여행, 영어 공부, 액티비티 기숙사, 그리고 ETA, 이건 비자예요. 관광비자. 그리고 여행자 보험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불포함 내용으로 항공료랑 용돈이 소요됩니다. 제가 2008년부터 유학원 업무를 하면서 영어권 8개 국가를 정말 많이 다녀봤어요. 정말 별의별 도시를 다 다녀봤는데 여름에 최고의 도시가 어디냐고 하면 저는 정말 1초도 망설이지 않고 토론토를 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공기가 너무 청량한데 햇살이 진짜 찬란해요. 그럼 더워야 되는데 안 더워요. 바람은 선선하고 습도가 낮고 해가 정말 길어서 저녁 9시에도 정오같이 환합니다. 한마디로 정말 긍정적이면서도 밝은 에너지가 온 도시와 사람들에게 뿜어져 나오는 그런 시기가 바로 토론토의 여름입니다. 이런 토론토에서 전 세계에서 다양한 국가에서 온 친구들이랑 함께 보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을 수밖에 없는 캠프입니다. 캠프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퀘벡 여행을 3박 4일 먼저 하고 토론토 대학교 기숙사를 입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영어 공부를 하게 되는데 15레슨으로 ESL 수업을 하게 되고요. 오후에는 액티비티가 있고 저녁에도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당연히 주말에도 액티비티가 있어요. 토론토 대학교 캠프는 아침부터 밤까지 모든 게 풀로 꽉 차 있어요. 사실 우리 학생들이 이 정도로 하루 종일 뭘 하면서 지내진 않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하루 쉬는 날은 없나요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3주 동안 꽉꽉 채워서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국가에서 온 친구들이 함께하는 정말 여름 캠퍼에서만 경험해 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될 거예요. 전체적으로 스케줄은 아래와 같아요. 한국에서 출발을 하면 7월 23일에 토론토에 도착을 합니다. 시차 때문에 한국이 하루 빠르다 보니까 출발한 그날 토론토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고, 아침에 피어스 공항에 도착을 하면 제가 토론토 공항까지 마중이 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우리와 퀘벡 여행을 함께 할 전문 가이드님께서 픽업 차량과 함께 호텔로 같이 이동을 하고 호텔에 도착하면 바로 근처에서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그리고 이날 거의 전체 일정 중에서 유일하게 쉬는 날이라고 보면 돼요. 다음 날부터 한국에 가는 날까지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거의 하루도 못 쉬고 빡빡하게 일정이 진행됩니다. 여름 캠프 참가자 중에서는 유학 전에 캠프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비자를 받고 입국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공항에서 조금 지체되기도 하고, 또 토론토에서 이미 체류 중인 친구들 중에서 참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첫날에는 어레인지 하면서 모든 학생들 상황에 맞춰서 합류를 시킵니다. 토론토 호텔에서 하루를 자고 아침 식사를 하고 바로 여행을 출발합니다. 캐나다 동부 최고의 여행지를 모두 다 돌아보게 되고요. 오타와, 퀘벡, 몬트리올, 그리고 세인트 로렌스 강변까지 쭉 가게 됩니다. 이렇게 3박 4일을 하고 난 후에 일요일 저녁에 토론토 대학교 기숙사에 입시를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은 아침에 레벨 테스트를 하고 우리가 지내게 될 토론토 대학 투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에 웰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웰컴 프레젠테이션도 저는 굉장히 재미있고 정말 여기서부터 엄청 우리나라랑 다른 에너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는 오전에는 계속 ESL 수업을 하게 되고 오후랑 저녁에 액티비티 혹은 클럽 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두 개의 클럽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캠프하는 동안 인서 선생님들이 따로 있는데 카운슬러라고 불려요. 12명당 1명의 카운슬러 선생님이 배정이 되는데 카운슬러 선생님이 일종의 담임 선생님 같이 관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들은 토론토 대학교를 비롯해서 캐나다의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멘토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모든 액티비티는 카운슬러 선생님과 함께해요. 대학생 형 누나들 같이 멘토 같이 하니까 즐겁지 아니할 수가 없죠. 그중에 인기 카운슬러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쫄쫄 쫓아다니기도 해요. 작년에도 운동을 정말 잘하는 멋진 남자 선생님이 있었는데 홍콩 남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서 거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거 쫓아다녔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우리 한국 그 학생 중에 막내 한 명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홍콩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도 거기서 학생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각 스케줄에 있는 액티비티들은 제가 밑에서 한 번 더 같이 보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3주를 쫙 보내고 8월 16일 날 한국으로 출발을 하고요. 시차 때문에 8월 17일 날 한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처음 토론토에 오면은 아무래도 시차 적응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걱정을 왜 했나 싶을 정도로 하루 만에 거의 완벽하게 적응을 해서 놀랐어요. 역시 아이들이다 보니까 체력이랑 막 흥이 넘쳐나더라고요. 토론토 동부 여행을 하는 동안 사실 버스에서 이동이 좀 많다 보니까 졸린 친구들은 버스 탈 때 거기서 많이 자면 되고요. 저도 캠프 준비 전에 정말 바빠서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 버스에서 꿀잠 자면서 즐겁게 다녔습니다. 캐나다 동부의 정말 아름다운 주요 도시를 다 지나가게 되는데 저희가 1회 때 한번 해보고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친구들이 서양 음식보다는 한식을 좋아해서 2회 때는 여행 기간 내내 가능하면 한식으로 제공을 했고 올해도 그럴 예정이에요. 그리고 멀미가 좀 있거나 하는 친구들은 꼭 멀미약을 함께 챙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버스 이동이 많아서 필요하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예쁜 지역을 다 가게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진들을 보면은 작년에 우리 학생들이랑 직접 찍은 사진들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큰 사진은 오타와, 그 바로 밑에 있는 사진은 바로 몬트리올 사진입니다. 바로 공유가 소유했던 그 호텔 페어먼트 샤토 프롱트나? 이름도 어려워요. 자, 일정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일정이 현지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씩 변동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있는 장소들은 거의 다 가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자세히 언급을 해드리면 첫날은 킹스턴을 가게 되는데 1000개의 섬이 있어서 유명한 세인트 로렌스 강에서 유람선을 탑니다. 세인트 로렌스 강은 다큐멘터리에도 많이 나와서 익숙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캐나다 사람들 중에 요트를 가지고 세인트 로렌스 강에서 휴가를 즐기거나 은퇴한 다음에 라이프를 즐기시는 분들이 있고요. 부자들은 여기에 조그마한 섬을 소유하면서 자연과 함께 여유로움을 즐기는 그런 지역인데 진짜 아름다워요. 세인트 로렌스 강을 따라서 한번 쭉 유람선을 타고 갔다 와서 연방 수도인 오타와로 이동을 합니다. 오타와는 캐나다의 정치적인 수도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종시 같은 곳이어서 토론토가 산업이나 경제적으로 제1의 도시라면 오타와는 정치적인 수도입니다. 캐나다가 영어권이랑 불어권이 조금 섞여 있잖아요. 특히 토론토가 영어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여행을 하는 몬트리올, 퀘벡은 사실은 불어권에 좀 더 가까운데 오타와는 영어권과 불어권이 섞여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캐나다는 영국이나 프랑스가 오랜 기간 전쟁을 하면서 지금의 캐나다를 완성하다 보니까
동부 쪽으로 갈수록 프랑스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서 상당히 유럽적인 분위기입니다. 도시 분위기도 색다르고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오타와에 가보면 정말 유럽의 어느 도시에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학생들도 오타와에 도착하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엄청나게 찍어냅니다. 연방의사당도 보고 리돌 관광을 한 다음에 몬트리올로 이동을 합니다. 기적의 성 요셉 성당이나 아니면 오를레앙 섬에도 방문을 합니다. 의외로 평범할 것 같던 메이플 농장도 정말 재밌는데요. 농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캐나다의 농장에 대해서 농장 주인분이 설명도 해주고 이제 동물 먹이주기 체험도 있고 이 농장이 정말 예뻐서 웨딩 촬영도 많이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사진 찍을 만한 스팟들도 많습니다. 이곳에서 메이플 시럽도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시음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기념으로 많이 삽니다. 메이플 시럽은 단풍나무 진액으로 만드는 천연 시럽이라서 다른 당분에 비해서 몸에도 좋다고 해요. 그 다음에 퀘벡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퀘벡이 사실은 가장 메인 여행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드라마 도깨비의 촬영지가 있는 바로 그곳이죠. 정말 도시 자체가 그림 같아요. 사진으로 어딜 찍어도 세트장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도시예요. 퀘벡 시티를 돌아보며 자유 일정을 하게 되고요. 중간중간 밥도 먹고 이동을 하니까 뭔가 풀로 여행을 할 것 같아도 사실 그 정도의 시간이 나진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패키지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이동을 하잖아요. 사실 저희의 퀘벡 여행도 그렇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기자기한 샵들이 있는데 이런 샵들은 또 자유여행을 통해서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줍니다. 이때 막 길거리에서 연주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친구들 음료수 가게도 음료수 사고 기념품도 사고 디저트 가게도 들리면서 이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사실 항상 좀 아쉽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주요 관광지들을 모두 둘러보고 마지막 날에는 토론토 대학교까지 긴 여정을 하게 됩니다. 3박 4일이라는 짧은 여행이지만 친구들과 함께 하기도 했고 처음 가보는 새로운 곳들이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 여행이 너무 좋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작년에는 특히 9월에 학교 입학을 하는 조기 유학하는 학생들 3명이 퀘벡 여행을 같이 갔는데 이 학생들은 퀘벡 여행 후에 토론토 대학 캠프에 참여하는 대신에 9월 학기 준비를 위한 서머스쿨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두고두고 토론토 대학교 캠프를 같이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합니다. 엊그제도 올해 캠프 준비 중이라고 했더니 올해 참여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같이 한 애들이 또 오는 애들이 있는지 궁금해하고 그러다가 작년에 같이 참여한 친구들이 안 오면 좀 아쉽잖아요. 그러면서 쌤 작년에 진짜 아쉬웠어요. 저희가 여행 끝나고 바로 캠프 참가한다고 했으면 했을 수 있는 거였나요?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그래서 진짜 이 정도로 아쉬웠나 싶기도 해서 3박 4일밖에 안 되지만 퀘벡 여행인데 아이들이 너무 친해지고 또 캠프라는 게 또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단톡방을 통해서 계속 이제 캠프 진행상을 알게 되니까 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제가 한번 오드바인 비치 일정 때 퀘벡 여행 갔던 아이들이랑 만날 수 있게 한번 조인을 시켜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9월 학기 입학을 시작하는 친구들은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영어 캠프 추천하진 않았지만 지금도 계속 이제 왜 캠프 안 알려줬냐고 아쉬워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올해는 꼭 9월에 이제 조기 유학 하려고 하는 학생들 이게 수학여행 느낌도 있고 하다 보니까 확실히 또 유학이랑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체험도 많이 하고 경험도 많이 하니까 소셜 스킬 키우는데도 도움되고 또 정말 외국 친구들, 인터내셔널 친구들도 만나고 리더십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서 혹시나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으면 참여해주세요. 지금 사실 제가 좀 너무 미안해갖고 올해는 꼭 얘기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9월에 조기 유학 하려고 하는 학생들 중에 영어 캠프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은 꼭 미리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한국인 자리는 25명밖에 지금 확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금방 마감할 수가 있습니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영어 캠프는 여러 나라에서 오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쿼터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25명까지는 확정이 되어 있어서 최대한 빨리 등록을 해주셔야지 자리 확보가 가능합니다. 평생 추억에 남을 동부 여행이 끝나고 나면 드디어 토론토 대학교에 입소를 합니다. 실컷 여행을 다니다가 첫날 아침부터 이제 레벨 테스트를 시작하게 되면 아이들이 약간 여행을 그리워하는데요. 하루 이틀 지나면 또 토론토 대학에서 재미가 생기죠. 도착하자마자 200명이 넘는 국제학생들을 만나게 되고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오리엔테이션이랑 영어 레벨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토론토 대학교 영어 캠프는 오전에 ESL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첫날
첫날 레벨 테스트를 받고 세분화된 레벨별로 반이 구성이 됩니다. 영어 수업은 보통은 첫 주에 적응을 하면 그 다음 주에 학교에서 저희 같은 인솔자들이 수업에 들어가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니터링 가능한 날은 제가 들어가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밤마다 다 체크를 하고 수업하는 것도 보고 선생님 티칭하는 것도 봅니다. 제가 랭귀지 학원을 거의 지난 15년 동안 300개 정도는 방문해 본 것 같고 트라이얼 레슨도 많이 받아봤어요. 토론토 대학교 영어 캠프의 선생님들은 상당히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저도 기대 이상이었어요. 영어 수업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제가 수업을 참관하면서 항상 느끼는 부분이 우리 한국 학생들의 진짜 영어에 대한 밸런스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배우는 문법과 한국에서 배우는 문법이 조금 다르기는 해요. 왜냐하면 한국은 문법도 공식으로 암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캐나다에서 하는 영어 문법은 사실 공식을 암기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문장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적응하는 라이팅의 기초를 배우는 그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문법을 이해하고 체득하는 게 한국보다는 좀 더 시간은 걸려도 꾸준히 연습을 통해서 이해도가 더 향상이 되기는 해요. 근데 어찌되었든 간에 한국은 문법을 공식으로 어느 정도 다 훑고 왔기 때문에 영어 수업을 좀 쉽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단 스피킹이나 리스닝이나 라이팅이 잘 안 될지언정 문법이 어느 정도 되면 영어가 쉽게 느껴지고 첫날 레벨 테스트를 잘 보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웬만하면은 첫날 레벨 테스트를 최선을 다해서 잘 봐라. 그래서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는 반에 들어갔을 때 훨씬 만족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오전에 영어 수업을 하고 나면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점심을 먹게 돼요. 그리고 2시부터 오후 액티비티를 시작합니다. 식사는 뉴 컬리지에 식당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머무는 기숙사 밑에 1층에 식당이 있는데 식당도 굉장히 크고 뷔페식으로 되어 있어서 꽤 잘 나오는 편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보면은 첫 주에는 진짜 맛있다고 엄청 잘 먹는데 둘째 주 되고 셋째 주 되면 약간 질리나 봐요. 그래서 둘째 주부터 슬슬 한식이 먹고 싶어요 하면서 갤러리아 마트로 저랑 쇼핑을 다니기 시작하죠. 갤러리아 마트는 한인마트인데 도보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뷔페식으로는 메인 요리, 과일, 요거트, 야채 그리고 각종 음료랑 아이스크림들이 있어요. 저도 야채랑 샐러드가 항상 나오니까 매일 신선한 걸 먹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캠프 같이 참여하다 보면 정말 너무 잘 먹고 잘 쉬다 오는 것 같아요. 클럽 활동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아트 크래프트, 미디어, 뮤직 퍼포먼스, 그리고 스포츠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우리 학생들은 스포츠를 선택하긴 했었어요. 아무래도 뛰고 노는 게 재미있으니까 스포츠를 하는 것 같아요. 오후랑 저녁 액티비티는 토론토의 주요 명소를 다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머무는 토론토 대학교의 세인트 조지 캠퍼스가 완전히 토론토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액티비티 현장이 다 가까워요. 스쿨버스를 타고 가기도 하고 걸어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진짜 이렇게 세인트 조지 기숙사에 머무는 게 만족도가 높은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실 지금 토론토 대학교 다니는 저희 학생들 보면은 이런 토론토 대학교의 위치랑 인프라에 대한 만족도가 진짜 높거든요. 워낙에 이제 명문대들이 좀 그렇잖아요. 명문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학교 인프라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이 인프라를 이용해서 이 위치에서 있는 거잖아요. 정말 그 도심 중심인데 공원같이 전원적인 느낌이에요. 그리고 10분만 걸어가면 갑자기 번화가가 싹 나오거든요. 정말 환경적으로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가게 될 곳들 같이 보면 먼저 카사로마라는 토론토의 보기 드문 규모가 매우 큰 성을 갑니다. 건물도 너무 멋지고 정원도 아름다워요. 토론토가 완전 평지인데 언덕 위에 있는 성이다 보니까 꼭대기에 가면 토론토 전체가 보입니다. 그리고 류현진 선수 때문에 잘 알려진 로저스 센터에도 가는데요. 엄청나게 큰 경기장 규모의 블루제이스 팬들이 유니폼을 입고 응원을 하는데 이 분위기에 압도돼서 야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도 진짜 재밌게 봐요. 작년에도 정말 재밌게 봤었어요. 그리고 켄싱턴 마켓에도 가는데 토론토 도심에 스트립몰이나 카페들이 있어서 자유시간 가지면서 도심을 돌아다닙니다. 토론토 대학교 안에만 있으면 진짜 공원이 푸르르고 그냥 캠퍼스 느낌이에요. 그런데 여기 켄싱턴 마켓까지 나가기만 해도 딱 전형적인 토론토의 스트리트 마켓이나 이런 번화가 느낌이 나거든요. 토론토의 상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이튼 센터. 솔직히 뭐 뉴욕타임즈와 비교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토론토의 타임스퀘어 같은 곳인데 여기는 정말 여름에는 주말마다 거의 항상 행사가 있어요. 저희 아이도 그래서 여름에는 주말마다 이튼 센터 가자고 해서 자주 나가거든요. 라이브 공연도 하고 여러 체험 행사도 하고 푸드 트럭들이 와 있기도 하고 마라톤 대회도 하고 진짜 매주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리플리 아쿠아리움도 가는데요. 여기는 수족관이에요. 한 번쯤은 토론토에 오면 가볼 만한 곳이고요.
그 수족관 터널이 굉장히 길고 다양한 어종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랑 연관 회원권을 끊어서 종종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이지오라는 갤러리에도 가고 롬이라고 하는 박물관에도 가고 하이드파크에 가서 바베큐를 먹는 등 토론토의 모든 명소를 사실상 3주 안에 다 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주말에는 주중이랑 다르게 데이 투어를 갑니다. 우드바인 비치도 가고 원더랜드랑 나야가라 폭포를 갑니다. 우드바인 비치는 논타리오 호수에 있는 비치인데 정말 파도가 일어서 마치 바다 같아요. 근데 담수다 보니까 신나게 물놀이 해도 짠물이 아니고 말리면 바닷물이 아니니까 찝찝하지가 않아서 좋더라고요. 작년에 우리 학생들한테 혹시 물놀이 할 거면 여보로 챙겨서 가지고 가라 그랬는데 아무도 안 챙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니 오자마자 옷 입고 물속에 다 뛰어들고 놀았어요. 남자아이들은 특히나 평소에 얌전했던 친구들도 너무 신나게 물에서 놀더라고요. 사실 물이 조금 차거든요. 그런데도 신나게 놀아서 올해는 꼭 여벌 옷이랑 수건 챙겨가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 노는 동안 짐 지키는 짐꾼 했습니다. 핸드폰이랑 가방 다 맡아주고 아이들은 신나게 물놀이 했어요. 그리고 원더랜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에버랜드 같은 곳이에요. 우리 학생들은 자유이용권 티켓을 받게 되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타고 싶은 것들을 실컷 탑니다. 사실 여름에 원더랜드에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도 다들 이것저것 어떻게 잘 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토론토에 오면 꼭 한번 가야 되는 곳 중에 하나는 바로 나야가라 폭포잖아요. 정말 장관을 볼 수 있습니다. 나야가라 폭포에서 배도 타게 되는데요. 진짜 엄청난 폭포에 거의 천연 샤워하는 기분이었어요. 진짜 재미있었어요. 보고 있는 자료의 사진들 모두 제가 다 작년에 우리 학생들이랑 다니면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그리고 진짜 대망의 보트 크루즈가 있습니다. 사실 외국은 이렇게 보트 크루즈 같은 거 할 때 티네이저들도 파티 문화가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런 크루즈 파티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빼입고 탑니다. 남자애들도 진짜 정장 입기도 하고 작년에 홍콩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보트 크루즈 때문에 급하게 쇼핑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사실 이런 문화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저도 너무 부담되면 안 꾸며도 된다고 가볍게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모든 다른 나라 친구들이 막 차려입은 걸 보면서 아쉬워하더라고요. 올해 캠프 떠나는 친구들을 진짜 꾸미고 싶은 거 다 꾸미고 최고로 멋을 한번 부려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왜냐면 사람이 기분이라는 게 좀 그래요. 그날 다른 100명이 넘는 외국인 친구들이 다 멋있게 꾸몄는데 나만 그냥 평범하게 캐주얼한 반바지에 티셔츠 입고 오면 흥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막 이것저것 꾸미고 오면 같이 흥이 나서 정말 즐길 수 있는 거예요. 크루즈를 거의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보트를 타요. 해질녘에 타는데 온타리오 호수 야경이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보트를 타고 야경을 바라보면서 들어오는데 그 안에서 정말 큰 음악을 틀면서 클럽 분위기도 하고 같이 막 뛰면서 놀고 그리고 여름밤에 시원한 밤바람에 막 배에서 분위기도 잡을 수 있고 선생님들도 그날 다 드레스업하고 와서 재미있게 보내거든요. 제가 캠프 내내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보트 크루즈 탈 때도 이야기하는데 사실 온타리오 호수에서 크루즈 타고 싶으면 언제든지 한 40불 정도 내면 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공부한 전 세계에서 온 인터내셔널 친구들이랑 다 같이 이런 파티 분위기로 보트 크루즈를 하는 것은 평생에 이번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재밌고 즐겁게 보내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진짜로 애들이 끝나고 나면 너무 아쉬워해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쌤. 다 그 얘기를 해요. 물론 이 분위기에 적응을 못하는 친구들도 가끔 있긴 한데 공부할 때도 놀 때도 최선을 다하자고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를 합니다. 저도 애들 노는 동안 오랜만에 호수 바람 쐬면서 힐링을 좀 합니다. 분위기 좀 잡고요. 그리고 우리 애들 사진도 찍어주고요. 사실 이런 보트 크루즈는 그 어떤 캠프에서도 경험하지 못하는 캠프입니다. 그리고 토론토에서 우리가 머무는 기숙사에 관해서는 제가 기존에 영상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1인실 혹은 2인실로 랜덤 배치가 되는데 처음에 기숙사 배치가 되면은 한 2, 3일 정도는 학생들이랑 부모님들한테 계속 연락이 옵니다. 뭐 1인실로 하고 싶다, 2인실로 하고 싶다, 룸메가 있으면 좋겠다 등등 뭐 연락이 계속 오는데 랜덤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맞춰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자 솔직히 한 3일 지나면 거의 크게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면 남자층, 여자층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점호가 보통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진행이 돼요. 근데 점호가 끝나도 같은 층의 경우에는 친구 방에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교류를 잘 합니다. 다만 너무 늦게 논다 싶으면 제가 적당히 조절할 수 있게 체크를 계속 합니다. 기숙사 층에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저같이 여러 나라에서 온 인솔 선생님들도 있고 카운슬러 선생님들도 같은 층에서 같이 지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늦게 놀거나 하면 다 걸립니다. 그래도 사실 이 기숙사가 엄청 매력
메리트이고 친구방에 모여서 뭐 컵라면 먹으면서 수다 떠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제가 알기 때문에 적당히 쪼였다 풀었다 하면서 이렇게 지냅니다. 그래서 방 배정에 대해서는 정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거의 친구들도 그게 왜 걱정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렇게 지냅니다. 대신 제가 항상 절대 타협하지 않는 게 있어요. 아침에는 제가 항상 점호를 하거든요. 그때 일어난 게 확인이 안 되면 무조건 방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못 일어나는 일이 2번 정도 반복이 되면 부모님께 연락드리고 핸드폰 압수를 합니다. 항상 캠프를 하다 보면 70-80% 정도 학생들은 자기 관리를 잘 해줘요. 근데 한 20% 정도 학생들이 캠프에 완전히 익숙해지면 이제 슬슬 관리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는 집중 관리를 하죠. 저의 집중 관리가 받고 싶은 친구들은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핸드폰 압수까지 당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데 프로그램이 아침부터 밤까지 엄청나게 빡빡하기 때문에 사실 밤에 피곤해서 자야 돼요. 안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참고 핸드폰을 하다가 지금 못 일어난다. 그러면 부모님께 연락을 하고 압수를 당하게 되고 그렇게 한두 번 하면 사실은 다시 잘 일어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학생들 일거수일투족 챙기다 보면은 3주지만 거의 한 1년 있는 것 같이 버라이어티한 추억과 경험들이 쌓이게 됩니다. 언제 이렇게 여러 나라 친구들이랑 한 기숙사에서 같이 지내보겠어요. 진짜 전 세계 친구들이랑 수학여행을 한 4주 정도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생 캠프라고 하는 거죠. 아마 평생 못 잊을 캠프가 될 거예요. 사실 이번 캠프의 진짜 키포인트는 사실 기숙사예요. 이게 이렇게 많은 친구들을 한 곳에서 같이 모여서 지낸다는 게 토론토 대학교에서 직접 주최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이렇게 많은 카운슬러 선생님들도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그냥 업체에서 하게 되면 이렇게 많은 인원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토론토 대학교에서 직접 주최하는 캠프이기 때문에 또 공식 수료증도 발급이 됩니다. 이 캠프 기간 동안 정말 수많은 액티비티를 하고 다양한 게임도 하고 우리가 한국에서라면 사실은 좀 유치해갖고 안 할 것 같은 그런 것들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너무 국영수를 제외한 나머지 활동들이 등한시되어 있는 느낌이라서 항상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행복감이 있어야 되고 창의적이거나 에너지 넘치는 스포츠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은 다들 운동도 거의 안 하고 공부만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코로나 이후에는 특히나 다들 유튜브랑 넷플릭스만 많이 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벗어나갖고 제 여러 학생들이랑 같이 어울리는 것들 저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리프레시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학생들을 보면 처음에는 쭈뼛쭈뼛 하다가 나중에는 그래도 잘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참여를 안 하면 제가 체육할 때도 같이 배드민턴도 치고 공놀이도 하면서 동료를 하면서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같이 하면 또 애들이 선생님도 하니까 하면서 같이 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랑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은 너무 친해지고 정말 떨어지기 싫어지고 친구들끼리도 막 서로 아쉬워하고 이렇게 됩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 데리고 3주 반, 약 4주 정도를 같이 하면 저도 진짜 정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보호자 입장이다 보니까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캠프하다 보면 조금씩 아픈 친구들이 계속 생겨요. 쌤, 배가 아파요. 쌤, 피부 트러블이 생겼어요. 쌤, 하루 종일 쌤. 발목이 좀 삐끗한 학생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자잘한 것들이 계속 생기는데 또 장난꾸러기 친구들이 있으면 또 실랑이도 엄청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쌤 정말 카톡이 거의 불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잘 지내는 게 어떻게 보면 저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정말 갈 때까지 긴장의 끈을 못 놔서 공항에서도 우리 학생들 다 배웅해주고 들어가는 것까지 진짜 다 볼 때까지 긴장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헤어질 때 좀 눈물이 많이 날 것 같았는데 이게 너무 긴장이 되어 있으니까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다 들여보내고 이제 집에 이렇게 오고 나면은 너무 갑자기 조용하고 정말 허전하면서 이제 진짜 헤어졌구나 하면서 좀 울컥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너무 알거든요. 다시는 이렇게 만날 수 없다는 거를. 물론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만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이제 캠프에 참여하면 모두 느끼겠지만 매일 카톡에 아침마다 굿모닝 하면서 점호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친구가 저 한국 가서도 아침마다 굿모닝 할 거예요 이러는데 그 말이 너무 저도 아쉬움이 가득했어요. 지금 캠프 학생들이 대부분 제 인스타에 팔로우가 되어 있어요. 저도 팔로우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한국에서 지내는 모습들도 간간히 보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번에 졸업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지금도 생각나고 이번에 또 이 자료 준비하면서 작년 사진의 영상을 또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아이들이 생각나는데 이 친구들한테 10대에 외국에서 거의 한 달 같이 캠프에 참여했던 친구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진짜 잊을 수 없는 추억이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캠프가 진행되면
오마이 주니어, 즉 오마주라는 네이버 카페에 꾸준히 업데이트를 합니다. 오마주 카페에 부모님들이 다양한 댓글을 남겨주시는데 그중에 제가 3개 정도를 뽑아왔어요. 캠프가 끝나고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나서 아이들이 진짜 처음에는 남자 여자 별로 안 친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너무 친해지고 그냥 막 섞여서 노는데 이게 서로 막 헤어지는 거 아쉬워하고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보고 댓글을 단 것처럼 이게 진짜 군대 전후같이 돈독해졌던 거를 부모님들도 그대로 느끼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항상 BUPP 조기유학하는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이 토론토 대학교 캠프에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진짜 진심으로 토론토에서 즐겁고 재미있게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너무 고맙게도 우리 학생들도 그걸 다 알아주고 느낀 것 같아요. 캠프하는 동안 특히 처음에 케벡 여행과 캠프 1주차에는 오마주 카페에 제가 좀 상세하게 업데이트를 합니다. 근데 2주쯤 되면 사실 비슷비슷한 패턴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알고 이제 이때부터는 사실 걱정하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다 이제 안심을 하시고요. 마지막 3주 차에는 사실 다들 가기 싫고 막 아쉽고 심하게 친해지니까 저도 약간 풀어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오마주 네이버 카페 보면은 조회수가 진짜 많죠. 요즘은 부모님들만 보는 게 아니라 할머니야 뭐 할아버지 누나 고모 막 다 보더라고요. 그래서 소식이 어떤지 캠프가 어떤지 다들 관심이 많으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좀 협조를 해주면 좋은데 예민한 우리 사춘기 친구들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정말 열심히 사진 같이 찍어서 부모님들이 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진이랑 영상은 다운받기 편하게 구글 드라이브에도 공유를 해드립니다. 토론토 대학 캠프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적별로 쿼터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학생 같은 경우에는 25명까지 참석 가능한 TO를 받았기 때문에 솔직히 빠르게 마감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9월 학기로 유학을 시작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캠프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은 서둘러 더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작년에 캠프 안 알려준 거 두고두고 아쉬워하는 학생들 때문에 올해는 지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 영어 캠프는 저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있고요. 같이 함께 할 친구들, 토론토에서 진짜 잊을 수 없는 추억 함께 만들면서 많이 경험하고 그리고 느끼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토 영어 캠프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젤리쌤이었습니다.